장에 세균이 활성화되면 우리 몸은 엄청 건강해집니다. 세균이 활성화되면. 그래서 요즘에 아토피가 왜 더 많아지는 줄 아세요? 보통 항체를 밖에 너무 약해져 있어요. 엄청 씻는데, 그렇죠? 엄마가 밖에 나갔다 와도 씻게 하고, 항생제도 사실 깨끗한 거거든요. 세균은 다 죽이고. 사실 씻는 게 흙이 더러워서 씻을까요? 세균이 더러워서 씻을까요? 일반적으로 사실 흙이 더러워서 씻는 개념의 흙보다 우리가 더 무서워하는 건 세균들이라든지 그런 뭐 곰팡이 균이라든지 이런 거 되게 무서워서 씻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에서는 똑같은 그 세균이 장내에 있거나 몸속에 있으니까 항생제를 쓰는 거고요. 그죠? 그러면 이 항생제를 많이 쓰면 몸은 깨끗해지는 건 맞는데, 문제는 항체에 문제가 오고 면역에 문제가 오면서 아토피가 걸리는 거예요. 정말 많이 씻고 깨끗하게 청결 유지하는데 왜 아토피가 걸리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아이러니하지만, 문제는 그때 좋은 세균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토피 있는 친구들이 시골 와서 이렇게 흙 많이 만지고 땅 밟고 하다 보면 아토피가 사라지는 거예요. 네, 좋은 세균의 작용으로 인해서. 세균이 없는 거 좋지 않습니다. 좋은 세균이 있어야 돼요. 장에서 세균이 활성화되면 건강하게 살 수 있는데, 이 장내 세균을 보니까 종류가 500종 이상이에요. 어떤 학자는 700종이라고 하기도 하고. 500종, 종류가 500종 이상이에요. 세균이요. 유산균 뭐 다 포함해서. 근데 개수를 보니까 100조 개 이상이에요. 세포가 100조 개 아니라 장 내에 보통 일반적 세균이 100조 개 이상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우리가 여기에 계속 항생제 쓰고 하니까 좋은 세균이 어떻게 돼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장과 대장에는 각각 특유의 장내 세균류가 서식하면서 면역 조직을 계속해서 활성화시킵니다. 죽고 살아나고 죽고 살아나고. 특히 소장의 밑으로 내려갈수록 많아져요. 대장이 더 많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장의 면역 조직 활성을 보면요, 보통 장내 신경세포가 1억 개 이상 있는 거 아시죠? 장내 신경세포가. 그래서 우리 장은 척수에 있는 신경세포만큼이나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장을 제2의 뭐라고 한다고요? 2의 뇌라고 말한다고요. 네. 자, 항체의 70%가 어디서 만들어진다고요? 장에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같은 병에 안 걸리고 싶다, 같은 감염에 안 노출되고 싶다 하면은 그 항체를 장에서 계속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데 여기 보시면 위에는 위산 때문에 세균수가 아주 적습니다. 얼마 없어요. 다 죽어요. 그런데 소장에 내려와서는 소장 상부에서는 10,000개 정도,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하부에서는 한 10만 개 정도 된다고요. 그런데 대장으로 넘어와서 보니까 와, 엄청 많죠. 대장에는 100억 개가 넘는 세균이 존재하면서 나중에 100조 개가 넘는, 100조 개 얼마큼 모르겠어요. 그냥 100억 개라고도 할게요. 뭐 아무튼 이거는 누가 세봤겠어요.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엄청나게 많은 양의 세균이 우리 장내에 서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대장을 정화조로 만들 것인지 대장을 발효실로 만들 것인지 주인은 내가 결정한다. 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갖고 있는 대장은 정화조가 아니라는 사실, 맞죠? 뭔가 그냥 변만 볼 수 있는, 변만 담아서 수분을 빼고 그런 곳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놀라운 곳이 바로 장입니다. 그곳에 가스가 생기게 하고 배합을 잘못시켜 놓고 육식을 넣어서 단백질을 그쪽에서 계속해서 소화되지 않게 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자꾸 장내에 가스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살아남는 세균들이 적어지는 거죠. 경험하셨을 거예요. 튀김이나 안 좋은 음식을 많이 먹다 보면, 한두 번 많이 먹다 보면 갑자기 설사해요. 설사를 왜 하는 줄 아세요? 나쁜 세균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좋은 세균은 충수에다 넣어놨다가 다시 꺼집어내서 배양시킵니다. 장내 주요 세균들을 보면 너무 많지만 비피더스균, 유산구균, 대장균, 황생포도구균, 유산간균, 대장균 이런 것들이 있어요. 똑같네요. 어쨌든. 네. 그리고 보통 장내 세균을 크게 우리가 이름 다 몰라도 돼요. 그냥 유익균, 유해균, 중간균 이렇게 세 개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재밌는 사실은 그 장에 1.5m 정도 되는 장에 유익균과 유해균과 두 개가 항상 전쟁을 해요. 항상 그냥 우리가 더 많이 살자 이렇게, 대장은 집이라고 보면 얘네는 지금 사람이라고 봤을 때 전쟁을 해요. 누가 더 많이 살까? 근데 그 전쟁의 무기가 바로 음식이거든요. 좋은 음식을 먹으면
누가 이기는 거예요? 네, 유익균이 이기고 나쁜 음식을 먹으면 유해균이 이겨요. 그리고 거기에 중간균이 항상 살아있어요. 중간균은 누구 편이냐면 많은 놈 편이에요. 항상 유익균이 많아지면 유익균 편이에요. 그래서 건강은요, 건강해지기 시작하면 굉장히 빨리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 원리가 있어요. 건강은 악화되기 시작하면 되게 빨리 악화되는 거예요. 갑자기 한번 내가 나쁜 음식 먹었는데 왜 이렇게 몸이 나빠졌지 하는 게 그냥 있는 말이 아니에요. 몸속에 중간균이 누구 편 들어준 거예요? 네, 유해균 편을 들어준 거예요. 이 장내 세균을 보면 보통 병원균을 지배하고 소화에 도움이 되고 비타민을 합성하고 행복물질의 전구체를 뇌로 보내요. 그 다음에 면역을 강화시킵니다. 굉장히 하는 일이 많아요. 행복하다는 거, 기쁜 거, 즐거운 거, 감정의 변화도 장에서 굉장히 많이 컨트롤해요. 장에서요. 보통 장내 세균의 먹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모든 먹거리가 먹인데 좋은 먹이는 여기 좋은 먹이는 곡식, 과일, 채소, 견과, 근체 이런 것들이 좋은 먹이에요. 얘네들이 들어와야 좋은 세균이 만들어집니다. 장내 세균의 문제가 어떻게 생기냐면 인스턴트 식품, 튀긴 음식, 패스트푸드, 고기, 가공육 이런 거 먹잖아요. 그러면 장내 세균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술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굉장히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에 또 문제가 생긴다면 설탕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겨요. 소장과 대장에서 각각 특유의 장내 세균류가 서식할 때 무슨 조직이 활성화된다고요? 이거는 세균에 따라서 면역이 좋냐 나쁘냐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균에 따라서 면역이 좋아진다는 말 처음 들으셨죠? 네, 우리 몸이 이게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장수마을 오키나와의 고령자의 장을 관찰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거 뭐냐면 그럼 사람이 혈액의 나이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무슨 나이가 있다? 심장의 나이도 있고 한데 장의 나이가 있다는 거 들어보셨어요? 장의 나이? 장의 나이. 네, 장의 나이. 장의 나이가 있대요. 그래서 이 오키나와 사람들의 장을 관찰해봤는데 이 비피더균이 도쿄 주민에 비해서 10배가 많은 거예요. 10배가. 엄청납니다, 이거는. 그런데 반대로 유해균은 100분의 1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장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장수하는지를 봤더니 혈액이 깨끗한 건 당연한 거지만 장내 세균의 어떤 활성도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키나와의 고령자들이 일반 사람에 비해서 건강한 장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의 장을 젊은 장이라고 이제 불러줬어요. 젊은 장, 즉 젊은 장은 안에 유해균보다 유익균이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젊은 장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섬유질을 섭취합니다. 섬유질은 곡식과 과일, 견과, 채소에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보통 주로 곡식 같은 경우 껍질에 많이 들어있어요. 껍질과 그 안에 사이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섬유질이 섭취가 되면 배변량이 늘어나요. 배변량이. 그러니까 변이 늘어납니다. 근데 최근에 이 문제가 생겼어요. 사람들이 섬유질을 많이 섭취하지 않는 거예요. 탄수화물이 안 좋다고만 하지 섬유질의 섭취가 안 되니까 세균이 부족해진 거예요. 제가 오늘 말하는 세균의 대부분은 유익균입니다. 네, 유익균이에요. 나쁜 세균 말고 병원균을 만드는 그러한 세균 아니에요. 네, 이 세균이 부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는 것이 대부분 뭐다? 변비가 된다는 거예요. 변비는 질병의 첫 번째 계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병이든 걸릴 수 있는 조건이 바로 변비거든요. 현대인 섬유량 섭취량이 과거에 의해 10년, 20년, 30년 전보다 절반 이상 줄었대요. 절반 이상. 다 깎아 먹죠. 맞죠? 그리고 채소와 곡식 그렇게 많이 먹지 않습니다. 다 섬유질을 버리고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섬유질에 따라서 배변량이 보통 400g에서 줄어들어서 200g은 줄었어요. 평균이. 그리고 젊은 사람들 인스턴트 식품, 고열량 식품, 햄버거, 빵, 과자류 먹는 친구들은 보니까 150g으로 줄었어요. 150g. 그리고 사무직에서 앉아서 일하는 여성분들 있죠. 커피 마시고 그냥 간식하고 하는 여성분들은 80g으로 줄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3일 만에 한 번씩 변을 넣으러 가는 사람도 있고요. 그게 다 어디로 갈까요? 그렇죠. 그런 게 다 병이 되는 거예요. 비타민 C의 결핍의 문제, 세균 부족의 문제. 자, 이거를 왜 제가 갖고 왔냐면 1947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포르투갈
바스코 다 가마가 희망봉을 돌아서 인도양 향로를 발견했어요. 이거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예요. 비타민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돌아오는데 160명의 선원 중에 한 100여 명 정도가 그 장기간 몇 달 동안 막 배를 타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잇몸에 막 피가 나고 무릎 위쪽으로 검은 반점이 생기고 막 그것이 확대되면서 이상 증상들이 막 호소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 문제를 거론돼서 보니까 비타민 C의 문제였다는 것이 발견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게요. 비타민 C가 이게 금방 안 먹었다고 죽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요. 비타민 C가 합성되기도 하고 어느 정도 우리가 다른 음식을 먹어서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나중에 그 문제를 봤더니 사실은 통조림과 영양 부족으로 일어난 현상이었고, 근데 비타민 C가 부족해서 일어났던 잇몸, 피가 나고 이런 거 맞아요. 그러나 적어도 장내 세균만 충분했더라면 이런 현상이 없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어요. 비타민 C의 결핍의 문제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균 부족의 문제가 엄청난 면역의 불균형을 가져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장내 세균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요? 첫 번째, 음식을 꼭꼭 씹어 먹어야 된다. 기억하세요. 섬유질이 충분해야 돼요. 섬유질이 충분히 섭취돼야 되고 음식을 꼭꼭 씹어 드셔야 되고 과일, 야채 충분히 드셔야 돼요. 그리고 물은 반드시 미네랄이 있는 물을 드셔야 되고 이런 조건들이 있어야 좋은 세균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 꼭 만들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안내자전 눌러주세요.